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산업뉴스입니다.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물과 사물끼리 통신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물 통신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휴대폰 속 동영상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거나 휴대폰 게임 영상을 띄운 다음 휴대폰을 게임 조정기로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위치에 있는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과 거리 등 상대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고객한테는 추가적인 디바이스 구입에 그런 비용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과의 연동할 수 있는 모듈만 장착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모든 서비스를 대형 화면인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것은 M2M, 즉 사물지능통신 덕분입니다. 사물지능통신은 모든 기기에 달려있는 센서로 정보를 모은 다음 기기끼리의 통신으로 주변 환경을 조절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는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시스템에서 사물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물 간에 통신하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단말기를 가진 어린이가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경보와 함께 부모의 스마트 기기에 아이의 위치 정보와 단말기에서 찍힌 동영상이 전송됩니다. 아이의 단말기와 부모의 스마트폰 간의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기에서 수신자에게 단편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었지만 M2M 기술의 발달로 기기 간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M2M 환경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다른 서비스들과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생체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현화되면은 노약자분들의 각종 맥박 정보라든가 어떤 체온 정보들을 전달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케어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부터 헬스케어 장치, 버스 정류장까지 M2M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기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박은희입니다. 지난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을 이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현재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37개. 이들은 약 2천억 원을 투자하고 8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이들 유턴 기업 대부분은 전북 익산과 경남 부산 지역을 토대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자체들과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별도로 유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역시 대대적인 추가 유치를 위해 홍보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명회 그리고 해외 투자조사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턴 의향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유턴 데스크와 본사에서는 지원 제도를 홍보를 통해서 추가로 유턴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비수도권 복귀에만 치우쳐 있고 일시적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국내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 기술 집약적이고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기업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통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을 떠나는 제조업체가 국내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신흥국으로 이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흥국보다 불리한 생산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제조 기반과 경영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해양 플랜트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플랜트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해양 플랜트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설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설계 인력 부족이 향후 해양 플랜트 수주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해양 플랜트 인력 양성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협의회가 지난 24일 발족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재용 차관을 비롯해 14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선임됐으며 오는 10월에는 사단법인협회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부품과 PVC 장판 등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추가 관리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상담회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모집 대상은 해당국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자와 장비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총 25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25일 주요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에너지 시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조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사물지능통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올해 2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작을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